물 타지 않았다. 그래서 리얼 맥주. 구름같이 풍부한 커프.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의 리얼 맥주. 클라우드. 한 줄 한 줄 엔젤링이 새겨질수록 감동이 배가 된다. 좋은 맥주의 진 엔젤링을 즐겨라. 아사히 슈퍼 드라이. 환경 생각하는 거 좋잖아요. 이런 게 진짜 에코라이프인 것 같아요. 신중한 편이죠. 한쪽 면만 보고 결정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가족? You are so smart. Toyota. 봄을 느껴본다. 봄을 들어본다. 봄을 안아본다. 내 방식대로 봄을 만나다. M 리밋. 창조는 세상에 없는 생각. 상식을 깨는 놀라움.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 결국 창조의 본질은 긍정으로 오늘을 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작하자. 내일을 향해 또 한 걸음. 긍정. 창조의 힘이 되다. 현대그룹. 현진아, 맛있냐? 감독님 진라면 드실래요? 이게 새로 끓여. 입맛도 매주급이네. 동우야? 유연진 라면. 이것은 지난 80년간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맥주의 산뜻한 진화. 2014 All New Height. 이것은 지난 80년간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맥주의 산뜻한 진화. 2014 All New Height. 탈모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탈모는 유전이라고 하니까요. 하이모를 한 아빠를 보고 알게 됐어요. 제 어렸을 적 롤모델이 아버지였다는 걸. 당신에게 멋진 아빠를 추천합니다. 모발 하이모. 물 타지 않았다. 그래서 리얼 맥주. 구름같이 풍부한 커프.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의 리얼 맥주. 클라우드. 남자들은 몰라요. 부엌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여자들은 금방 알거든요.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하루하루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좋아할 거예요. World Class Kitchen Bar 7.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이슬을 맛보리 맹골. 감히 누가 땀을 뜨겁다고 했는가. 땀, 세상 가장 쿨한 에너지. 좋아. 옴니프리즈 제로 콜롬비아. 다이슨의 새로운 디지털 모터 V6와 투티어 레디얼 사이클론, 그리고 최신형 모터 헤드. 새로운 다이슨 디지털 슬림은 유선 진공 청소기만큼 많은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이것은 지난 80년간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맥주의 산뜻한 진화. 2014 All New Height. 이것은 지난 80년간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맥주의 산뜻한 진화. 2014 All New Height. 바삭한 닭날개의 감동이 쫄깃하게 파고든다. 맥도날드 맥잉 탄생. 맥잉 사면 맥너겟 4조각 보너스. 닭같이 먹자. 더위를 피해 떠났던 핑크 빨대는 더 시원할 수 없을까? 결국 베스킨 라빈스에서 최고의 시원함을 맛보았답니다. 시원해. 카푸치노 플라스트.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송원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제6회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그럼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된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대원 후보가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은주 후보가 대표로 출연하셨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현수 후보가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김영보 후보가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정책에서 벗어난 인신 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공통 질문과 주제 지정 토론,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는데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정당별 공약과 정책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정의당 김대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기호 4번 정의당 김대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참담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으로 한 잘못된 정책과 규제 완화 때문에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됩니다. 정의당은 위험사회를 넘어 생명사회로 골목까지 안전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현실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깊은 불황의 늪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농산물가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은 한중 FTA라는 또 다른 커다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제주의 자연 환경은 투자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제 시작한 작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도민의 편에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 정의당이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통합진보당 강은주 후보 차례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강은주입니다. 4월 16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로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목표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한중 FTA를 막아내겠습니다. 제주도민의 기본 삶의 축인 감귤산업, 밭작물 농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한중 FTA는 농민에게 땅을 떠나 살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농민의 생명줄을 점점 옥죄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생명줄을 지키겠습니다. 한중 FTA를 막겠다는 것은 제주 농민, 제주 농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난개발을 막아내고 제주도를 환경 생태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난개발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해외 투자자의 부동산 투기의 섬으로 바뀝니다. 외국인 투자 영주권 제도가 그러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외국인 투자 영주권 제도, 카지노, 제주도민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물, 전기, 가스, 생활 필수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무상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물, 전기, 가스, 생활 필수량 무상 공급은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 공약입니다.
무상버스는 이동권 보장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제주 인천 공공여객선을 도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돈벌이 하는 것을 근절하고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정 해군기지 전면 백지와 4.3 완전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통합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고현수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당 기호 2번 고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부정과 비리, 안전불감증,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풍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종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 축소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원인 파악 없는 처방,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침몰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이 죽고 있습니다. 범죄율 전국 최고, 자살률 전국 5위, 음주율과 흡연율 전국 1위와 3위, 복지재정 전국 최하위 등 삶의 질에 대한 부끄러운 통계들이 제주의 현실입니다. 저희 당은 어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를 명실상부하게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고 1차 산업을 중점으로 키울 것입니다. 자영업이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보트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제주의 중심 산업으로 키울 것입니다. 중국 투기자본 분명하게 사전 검증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복지는 경제입니다. 보편적 복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원인을 알고 처방을 낼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3다수로 검증된 정책 전문가 신구범 후보와 저희 당을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김영보 후보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46만 7,334명의 제주도 유권자 여러분, 새누리당의 행복 드림 정책은 가족 행복, 지역 발전, 도민 행복의 힘찬 미래로 나가는 일입니다.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촘촘한 복지의 온기를 느끼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와 재정이 강화된 건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문화 융성으로 활력 넘치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는 기쁨을 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길을 살리고 농어촌 지역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이제 다시 기본부터 챙기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제주 관광의 세계화,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 선진감귤 유통체제의 구축, 제주 4.3 평화재단의 내실화, 제주형 신성장 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5개 분야 50대 정책 공약으로 꿈과 희망이 샘솟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더 큰 제주, 보물섬 제주의 힘찬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네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도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해 제주 도정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강은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의정활동과 그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권한 확대 방안으로 의원 입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 기능의 독립, 인사청문회 대상의 확대, 도감사위원회 소속을 둘러싼 문제 등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율적 인사권 확보를 위한 입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도의회는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심의, 각종 조례 재개정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해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고현수 후보 차례입니다. 도의원분들 식사비 너무 비싼 식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에 쓰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자치단체 약의회라는 도민들의 평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도의회 행정직들 도지사 눈치 봅니다. 도의원, 도의장 눈치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위원 도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도의회의 입장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도의회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합니다. 아까 그러한 도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들 의장 직속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형태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영보 후보 차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은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강화시키고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람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의원들에 대한 지방 겸직 신고에 대한 내용을 외부 공개를 하고 위반 시 의장에게 사임 공고를 의무로 부과하는 일이라든지 예산 심의 인허가 시 부당한 청탁이라든지 압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조례를 제정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법령을 재개정 시에는 조례 이임 범위도 확대시키면서 지방의회 의정의 활동에 대한 권한은 더 강해지고 책임성도 더 강화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의원들은 더욱더 전문성이 강화된 의원들이 진출이 되어서 의원의 권한인 재정의 권한, 입법의 권한, 행정감사의 권한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김대원 후보 차례입니다. 예, 앞에서 다른 후보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제주도 의회의 인사권은 제주도 의회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들도 실제 현장에서 그런 거를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현장형 정책자문위원들이 진출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이 다수의 도의회를 이룰 때는 실질적인 도지사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도의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의회 정책 개발비가 1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연구 용역비는 몇십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도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하여 도의회의 정책 개발비를 높이고 도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제 지정 토론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한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 나머지 후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발언 기회는 후보마다 2번씩 드리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시장 군수가 사라지고 정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도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도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필요한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고현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 도지사 권한 실제로 막강해졌습니다. 당연히 도의회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되겠죠. 특히 투자냐 투기냐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자본과 난개발의 문제, 도의회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습니다. 투자, 진흥, 지구 지정과 같은 도민의 관심사, 또 대자본 투자와 면세 등이 혜택이 있는 부분들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의회 인사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독립돼야 됩니다. 의회 직렬이 신설이 되고 감사위원회 당연히 독립돼야죠. 의회 직렬이 신설이 되고 감사위원회 직렬을 신설을 시켜서 상호 교류를 통한 독립적 방안을 유지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받고요.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중립화가 필요하다. 상당히 시민 참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영보 후보 차례입니다. 제주특별도지사에 대한 그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회 권한도 많이 강화되었고 도의원 수도 증가되었고 감사위원회도 설치되었지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우선 도의회 사무처라든지 전문위원회 임용에 대한 의회의 독자적인 인사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임명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뜻에 쫓아서만 움직이게 되는 두 개 행정시의 권한도 임기제를 적용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행정시 기능 권한과 기능 개선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김대원 후보 차례입니다. 예,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이 가능한 것은 제주특별법이 모든 인사권과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제주도지사의 인사권을 보면 행정시장을 비롯한 17개 유관 공사의 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도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의 추천을 시민단체에서 하고 도의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참여 부분에서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예산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선심성 예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다음 강은주 후보 차례입니다. 네, 도지사로 모든 권한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이제 나온 듯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절실하고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가 확대 시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주민 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뽑아야 합니다. 도민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략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천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도민이 예산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산이 도민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도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반대말은 도민을 섬기는 제주도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도민의 자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도민의 권리를 높이고 도민을 섬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고현수 후보 차례입니다. 기초자치권의 강화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그 특별법에는 행정시장제를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권장 혹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당은 그 4년 임기를 보장하는 행정시장 그 임기 보장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직과 예산권이 부여되지 않는 행정시장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은 분명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임기를 분명히 보장합니다. 그리고 조직과 예산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 공개가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가 그렇게 구린지 도에서는 이 정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정보 공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그나마 견제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김영보 후보 말씀해 주시죠. 선심성 예산 낭비에 대한 그 감시 방안으로 특히 이 제왕적 도지사 견제 방법은 이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의 그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도의원 수를 증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견제하는 데 지배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우선 그 도지사의 그 권한을 제재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시의 권한을 많이 이양시켜 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시의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 추진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동에도 이러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그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도 더 많은 일들을 이 권한과 책임을 주는 일로서 독자적인 도지사의 권한을 좀으로도 이양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김대원 후보 차례입니다. 예,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도의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를 보면은 같은 정당의 도지사와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이 다수의 도의회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전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과 호남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도의회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도지사와 같은 정당이더라도 정당의 뜻과 별개로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의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이 도지사나 어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도민들의 뜻만 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의회가 구성돼야만이 제왕적 도지사의 그런 잘못된 도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통합진보당 강은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주민 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부분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 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왕적이라는 말은 제왕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예산 문제 편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의 일종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 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현수 후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기초자치권의 강화를 한 번 더 강조하겠는데 현재 시스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준자치권을 부여하고 향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읍면동 자치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은 검토하고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그 욕구나 도민들의 민원이 제주도에다가 집중되는 현상 지금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포함해서 읍면동의 자치권까지 포함을 해서 향후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마무리했고 이제 두 번째 주제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예산 규모가 3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아니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그 선심성 예산 편성의 논란은 선거용 토목 예산이 급증한다든지 각종 보조금 증액 현상에 대한 그런 데서 기인되고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데서 비롯된 부작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선거용 인사라든지 농공행상 인사 이런 비판 속에서 인사가 되었을 때 전문성 없는 비합리적인 기관 운영과 예산 편성이 만연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일컬어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우선해야 될 처방을 든다면 보조사업인 경우에 자부담 50%, 보조금 50%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며 외부 용역 사업인 경우에 특히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이 조례를 다듬어 나가야 되겠고 주민 참여 예산 심의가 예,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 그다음 김대원 후보 차례입니다.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는 주민 예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실제 도민들이 주민 예산 편성에 참여해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과 도조지사의 선심성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전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 모니터단을 이용하여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은 강은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왜 선심성, 그다음에 낭비성 예산 편성이 되었을까요? 민간 이전 경비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현재 예산 편성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심성 예산이나 축제 등 낭비성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 편성에서 도민이 참여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 이번에는 고현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소위 이제 선거공신에게 솔직히 떡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 예산 시스템이 사업별 예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이 효과성을 측정을 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삭감하거나 없애는 것이 원래 사업별 예산의 취지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별 예산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점증형 예산. 2013년도에는 이게 1,000만 원, 2014년도에는 1,200만 원씩으로 계속 점증형입니다. 성과 측정을 하는 성과주의 예산 도입 필요합니다. 아예 그 성과가 없으면 폐기하는 그런 제로 베이스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당연히 확정화돼야죠. 도 재정의 지금 1% 정도가 주민참여 예산의 내용입니다. 이 관련돼서는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영보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14년도 올해 제주도 예산 3조 5,868억으로 32.2%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만도 8,032억으로 22.4%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의원의 핵심적인 권한인 예산 심의에 관한 그리고 결산안 심의와 같은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에 관한 사항들을 도의원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가장 원칙에 입각된 소리고, 특히 예산을 통한 자원 배분의 조정 기능이라든지 소득의 재분배 기능,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게 되는 지역 경제를 생각한 성장 기능이라든지 안정 기능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수록 예산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의회로 진입해서 의회 예산을 낭비성, 선심성이 있는지를 듣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정의당 김대원 후보 차례입니다.
예, 지금도 실제 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읍면동별로 뭐 3억에서 5억 정도로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금액을 점차 늘려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고 참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많이 감축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감축된 그 예산들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도의 도정의 예산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강은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앞서 얘기한 부분에 잠깐 못 드린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규모 자체가 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이 일부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좀 한계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사전 정보 제공이라든지 주민 참여 과정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한계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예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공시 등 사전 정보 제공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읍면 단위가 아닌 리, 통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해서 논란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독립이 되어야 하고 감사위원회, 도지사, 도의회 추천권 폐지해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위원 공모제를 추진해야 하고 고위직까지 감사, 직렬 신설 및 사무국 독립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극히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고현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선이 좀 필요하죠. 지금 그 도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가면 변질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학교나 예산연구회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도민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 변질된 것이 뭐냐면요. 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그 유지의 요구, 그 지역의 유지의 요구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1% 도 재정의 전체 1%도 채 안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이런 시스템에는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역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학교 운영 가능하죠. 그런 측면을 통해서 또 모니터링 단원을 훈련시켜서 협치 관계를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보 후보님, 이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명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많은 그 선거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농공행상 인사 속에서 집행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비판되어지고 특히 낙하산 인사라든지 전문성 없는 그 기관에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예산들 예산 배정이 이제 만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심의 한층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공적인 감시 제도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전 사후 검증 방안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발로 곶자왈이 파괴되고 소중한 지하수 자원이 오염되거나 고갈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대상 지역이 한라산으로 올라가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재 삼다수의 연간 치수량이 한 7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30여 개 골프장에서 치수 허가 받은 양이 연간 1,00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 대규모 숙박시설이 사용하는 지하수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지하수가 중산간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생명수인 이 지하수를 이처럼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골프장 및 숙박업소의 지하수 사용 치수
허가량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지하수 대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업체가 지하수가 아닌 빗물 이용과 생활용수 재사용을 통하여 지하수를 아끼고 지하수를 보존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은주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도에는 이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지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지하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용천수는 지하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진 등 민간 기업의 지하수 개발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골프장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지하수 마구 뽑아 쓰고 있습니다. 물 사용료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사용료를 제대로 받고 지하수 사용량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장 신규 개설 절대 불허하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완충지역인 중산간 지역은 생태적인 가치와 지하수 함량 등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산간 지역 난개발은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 대책은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현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가 크죠. 또 지하수 오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거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제 가뭄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빗물 저장 시설이나 용천수 개발과 같은 대체 자원과 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 그러한 시설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장기과제로 돼 있는데요. 얼른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방치공 오염 대책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방치공이 몇 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740여 개를 찾았다고 하는데 민관이 협력을 해서 방치공을 찾고 폐공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영보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세기를 블랙골드 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바로 물의 시대, 블루골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음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생활용수, 전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지하수가 무한대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정책은 지금까지 보면 체계적인 보존 관리보다는 오히려 개발이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지금의 지하수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른 내용을 보면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 공기업 외 사기업에 대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등 제조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하수 함량과 적정 개발량 분석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다음 정의당 김대원 후보 차례입니다. 다음은 난개발 방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절대 보전 지구와 상대 보전 지구가 있습니다. 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 보전 기구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난개발을 불러온 투자진흥지구 제도, 제한적 토지 수용 제도,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등 제주도의 난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자의 보존 및 관리 조례와 중산간 난개발 방지 조례 또한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땅이 더 이상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향후 공익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국공유지의 매각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의 자연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보존해야 될 자원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강은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이제 김대원 후보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중산간 난개발 방지 대책과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첫 번째 난개발 방지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곧자을 보호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며 세 번째 지하수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중국 자본을 규제해야만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외국 유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역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 투기자본만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투기자본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투기자본 규제해야 합니다. 투자진흥지구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카지노 신설 불가가 방법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난개발 막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도를 물려주겠습니다. 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고현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진보당과 저희 당은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진흥지구를 이제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를 좀 강화하자는 측면인데요. 지금 현재 사전 영향평가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전 전략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서 아예 최초의 개발 신청 단계에서 입지 검토 단계부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사전 절차를 좀 강화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또 저희 당에서는 그 개발 안식연제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신구보험 후보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제주도는 개발 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개발 과정에 대해서 도민들 간에 좀 수기의 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 2년 정도는 개발 안식연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투자 일몰제도 필요합니다. 골프장, 콘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특정 업종에 편중되고 포화를 좀 제한하는 방법으로 투자 일몰제 시행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새누리당 김영보 후보 차례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그 내륙 지역에 보면은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 지하수 수위를 쭉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도 그동안 축적된 장기 관측 자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세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한다면 제주도 지역 지하수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 섬의 환경 총용량, 즉 자원의 총량과 자원 사용에 따른 흡수량 총량 속에서 투자 유치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환경 부담에 대한 고려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물 사용량이라든지 쓰레기 배출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이러한 점들이 많이 고려되어진다고 볼 때 폭증하고 있는 중산간 관광개발 수요를 제어할 수 있는 지하수공이라든지 용출 허용 총량 규제와 함께 중산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록도를 네, 자 김대원 후보 이번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예, 지금 지하수 고갈 문제가 심각한 제주 사회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하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다른 지방과 다르게 강이라든가 큰 치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다른 자본과 다르게 꼭 필수 자본, 제주도민들이 가장 소중히 아껴야 할 자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수많은 지하수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주도 지하수의 어떤 사용을 기업들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제주도의 지하수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전력 자립도는 80%를 밑돌고 있고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도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또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강은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먼저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에서 자립을 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에너지 낭비를 했다면 거기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필수 에너지는 기본 권리로 보장을 하고 과도한 소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누진제로 제한하는 정책 생산과 유통, 소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주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인 태양열, 풍력, 그리고 지열 등 다양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주 현안으로 특히 대기업 중심의 풍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풍력 사업을 맡아야 합니다. 네, 다음 고현수 후보 차례입니다. 몇 해 전에 제주도에 정전이 됐었죠. 육지부와 연결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 이게 선이 고장나서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규모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 태양광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서초구청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모델링을 해서요 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도 필요합니다. 이런 쪽에 소규모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에어룹의 LNG 발전소 그리고 기지 지금 여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시급히 해법을 찾아서 건설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영보 후보 차례입니다. 우선 제주의 에너지 자금률과 청정 이미지라는 제주도를 생각할 때 신재생 에너지의 육성 사업이 미래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아주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제주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비중이 12.1%에 해당되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 92.2%가 풍력입니다. 제주도의 에너지는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조성, 이산화탄소가 없는 섬 조성을 위해서 202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로 볼 때 앞으로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단지 건설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도는 전기 기준으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했지만 7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를 아끼는 거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제주도의 에너지 자금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에너지 자립도를 100% 이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제주도 자체 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높이기 위하여 일단 소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LED 조명 지원 사업과 LED 간판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전기료 부담을 아낄 수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가 부분도 시설하우스에 난방비를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통합진보당 강은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노후주택 등의 단열 샤시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날로 더워지는 도시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 내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물길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하나의 또 다른 기본 관점이 필요한데요. 에너지는 생활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생활 필수량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재벌에게는 싸게 공급하고 서민에게는 비싸게 공급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에너지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벌에게는 죗값을 받고 주민에게는 생활 필수량 에너지를 무상 공급하고 과다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전기, 가스, 생활 필수량 무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체계 개편 이뤄내야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현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 태풍의 길목입니다. 그 분리를 유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풍력 환경 그리고 기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 풍력 발전이 14개소가 가동 중이고 4개가 또 건설 중이고 또 8개의 지구 지정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조례위에서 에너지공사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의 비판입니다. 대기업에게 줘버리고 관리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에너지공사 발전의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풍력 발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펀드를 이용한 산업 활성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영보 후보 차례입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액화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을 내세워서 지금 300메가와트급 LNG 시설을 2011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기꺼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풍력 발전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미래 풍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충분한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둔 것이라고 볼 때 제주의 청정의 이미지 측면에서는 석유를 사용하는 제주 지역의 그 발전기를 청정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제주 지역의 발전소의 그 LNG로 연료 전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줄일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아질 때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조성이라든지 더욱이 그 풍력 발전, 특히 육상과 해상을 통한 그 풍력 발전을 통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있겠습니다. 조성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정의당 김대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시설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지원하여서 그분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제주도의 에너지 자급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의 재생 에너지 사업의 현황을 보면은 풍력 발전 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이 연 500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는 작년에 단기 수익 25억 원만 올렸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풍력 발전 허가를 제한하고 제주도와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유럽처럼 주민 참여형이나 주민 자치 방식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력발전지구 마을 신청 공모를 통해 공사와 마을 공동 투자로 시작해서 마을 자치로 확대해 도민들이 쉽게 에너지 자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제 관련해서 강은주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네, 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에 가지고는 앞으로는 다양하게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연구에 따라서 자연에 보존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육성 지원 조례 방안들을 또한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가 생활 필수 공공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 전기, 가스 생활 필수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곧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 공약입니다. 에너지의 문제 또한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은 곳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주제 지정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지방의원 대다수가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입장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도민을 대표해야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놓고 도민 여론과 당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고현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작년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를 반대한 게 아니고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지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이 호도된 바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이 이제 권력을 갖는 게 그 목적이겠죠. 그런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대표기관, 정치적 결사체로서 도민의 여론도 수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민 여론이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다수 의견이라고 해서 소수를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잘못된 여론의 출처를 밝히고 또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도 그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김영보 후보 차례입니다.
저는 우선 당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당론을 정할 때는 특히 정책으로 도민 소통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새누리당은 도민의 여론이라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에 의해서 당론이 정해지기 때문에 당론과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져서 우선 당론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래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도민의 여론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해서 다시 당론과 이거를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당론과 도민 여론이 배치되는 그 한 예를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 시절 4.3 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학안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그게 제주도 여론을 감안한 게 아니고 당론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당론이 옳다, 도민 여론이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 각자가 자신이 판단해서 도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그런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정당의 각자 의원들도 당론과 제주 도민들의 여론이 아니라 어떤 게 과연 제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주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참, 네, 그렇죠. 말이 많이 듣고 이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듣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벌의 이익과 서민의 이익이 충돌될 때 통합진보당은 누구 편인가? 바로 서민의 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사회적 약자가 불합리하고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언제나 앞장서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 당론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 말 많았죠. 그렇지만 어느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이미 설립되고 그리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복지는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존경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제주도의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익과 도민의 여론이 배치된다면 도민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항상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토론자가 자유롭게 상대를 골라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토론자의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방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자, 김영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화두는 경제 활성화로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해서 정말 일하고 싶은 도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각 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현명한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우리 새정치연합의 고연수 후보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 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의 방법은 소위 낙수 효과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는 포용적 성장을 얘기합니다.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낙수 효과하고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 경우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뭐 자활이나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육성을 시켜주는 것들도 방법이겠죠. 또 하나는 보건, 복지와 관련된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도 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 보건소와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 있는데요. 특히 지금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교 등에 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나 체육학과 학생들이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보건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죠. 그 예산이 추정커에는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의 추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은주 후보님께는 조금 더 문제를 변형시켜서 일자리 중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일자리를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도 좋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여성 그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여성 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영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 일자리들이 비정규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본인이 처음부터 다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경력을 이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그거 다시 그 일을 하는 부분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부분으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것들보다는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듣고 그다음에 우리 김대원 후보님께는 그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취업, 학자금, 주거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취업 문제인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취업을 얻는데 어떤 일자리, 어떤 방향으로 하면 취업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제주도에서. 예, 지금 일자리 문제가 뭐 제주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뭐 저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일부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많은 소득을 올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낙수 효과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기업들은 그 이익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으로 그냥 챙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듣겠습니다. 그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달성한 고용률, 취업자 수 등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또 고용 현황을 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면서 우리는 지금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일하는 기쁨을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특히 그 첨단과학기지단지라든지 IT, BT 산업, 에너지 산업 이러한 부분들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육지로 나가지 않더라도 제주도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상당히 새누리당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 되면 여기에서 많은 또 일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고 자 이번에는 김대원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5분 드립니다. 예, 먼저 새누리당 김영보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봤을 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간 선출이라고 호평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들은 사회적 약자층과 각 직능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정치에 진출해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출된 분들을 보면 1번을 제외하고 과연 그런 분들이 선출된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도당 공천위가 심사한 결과를 뒤집고 중앙당과 3번, 5번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이 바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후보님이 봤을 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도당에서 공천을 잘못해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중앙당의 부당한 공천 개입인지 후보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당직자로서 저는 가장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례대표는 원래 장애인과 여성에게, 약자에게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1번을 장애인으로 비례대표를 드린 것은 그만큼 사회 약자를 배려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장애인을 1번으로 두고 여성한테 만일이 배려를 했고, 저희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는 엄격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최종 결정은 당직자로서 승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보 후보님의 말씀은 그럼 도당에서 공천이 잘못된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고현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보면은 전혀 국민들이 기대했던 새 정치가 아니고 오히려 구태 정치보다 더 후퇴한 것 같습니다. 총 19명의 후보들 중 처음에 고현수 후보님을 비롯한 7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선정되었지만 차후 중앙당 재심을 통하여 다시 자진 사퇴한 1명을 제외한 18명의 후보가 불과 75명밖에 되지 않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그 후보들의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더구나 1순위로 선출된 분은 처음에 7명에 들지 못했던 예선 탈락했던 분이 비례대표 1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의원 후보 공천 과정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1번에서 3번 비례 번호를 받아드신 그 후보님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해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인지 존경하는 고현수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전문가들이 비합리적인 경선 룰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비판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제가 또 희생자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새정치에 대한 염원은 저희 당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릇과 양식, 형식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담아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사로움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제주를 어떤 분이 선장이 맡을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다수, 컨벤션 센터, 관광복권과 같은 한 2천억 이상의 그 수익을 만들어낸 저희 당의 신구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희 정당은 아직 부족한 게 많은 후보입니다. 이런 정치 경험이 많지도 않고, 하지만 저희 정당은 비례 1번으로 본인이 1급 장애인이시고 평생 장애인분들을 위해 봉사하신 후보와 또 저와 같은 경우는 25년 이상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분야에서 그분들의 진정한 심정을 아는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돼야만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주 사회가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은주 후보께서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네, 새누리당 비례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도지사 후보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난개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겠다. 말만 할 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도지사 후보인 원희룡 후보가 아직까지도 제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실상을 몰라서 판단을 못한다면 도지사 후보로 나올 준비가 안 된 것이고, 애매한 말로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이라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 폐지, 카지노 신규 불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폐지입니까? 아니면 허용입니까? 새누리당의 당론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특히
도지사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더욱더 심의 있게 이 내용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나와도 늦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폐지냐 아니면 허용이냐 이런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미 도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네, 입장이 어째 옥석을 가리겠다는 말과 비슷하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정치연합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 제휴율이 1위고 그리고 최저 생계비가 최하위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노동자의 처우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급 명세서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서 못 보여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도내 비정규직이 소위 이제 월급을 받는 분들이 한 18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 명 이상 절반 정도가 이제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혹은 정규직화시키는 것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에 가장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내놨는데요. 최소의 삶은 생활임금제를 통해서 보장을 하고요. 또한 복지 측면에서도 제주도만이 갖는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를 해서 기본적인 삶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도지사 어떤 직속으로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센터, 아까도 지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센터나 아니면 고용위원회를 직속으로 설치해서 삶의 질을 처우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아까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기본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평균의 노동자의 평균임금 60%인 154만 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좀 각 당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발언 시간 1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정의당에서는 여성과 아동이 통합진보당의 여성 정책 중에 하나가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당의 정책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약간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저희 당도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먼저 여성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련의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여성들의 골목길 귀가를 위하여 어두운 골목길에 밝은 LED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의 정책 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육아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숫자가 부족한 국공립 육아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고현수 후보 마지막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자정이 넘었으니 어제가 되겠죠.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일입니다. 새누리당 김용보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4.3 위령제 한 번 참석한 적 없습니다. 제주 시민이 아니라 서울 시민임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저희 당에서 말을 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비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 날조된 사실을 갖고 이야기할 때 비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당은 분명히 팩트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정치인이면 받아야 될 검증이라 보는데 이게 비방이 맞습니까? 비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후보에 대한 과거의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한다는 것은 대응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예, 말씀 주십시오. 비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이거는. 왜죠? 후보에 그게? 대해서 예.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정책으로 봤는데요. 나가는 게 예. 오히려 현명한 아, 방법이고 당연히, 새누리당은 예. 이미 4.3 66주년 기념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되었고 원희룡 후보 그곳에 가서 묵념 드렸고 참배하셨습니다. 현재 일이죠. 예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은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비방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국어사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날조, 왜곡, 원래 없던 일을 갖고 얘기하는 건 비방이거나 비난이죠. 근데 정치인이라면 비판과 검증은 받는 게 저는 응당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훈주 후보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후보이신 고승환 후보께서 한중 FTA 아까 이제 또 그 강훈주 후보께서도 FTA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지만이 능사하냐? 실제로 이제 그 정치공학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외교라는 것들이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인데 그 저지는 저지이고요. 그거와 또 공약과 별개로 당은 또 그럼 한중 FTA를 포함해서 각종 그런 그 협약에 대해서 국제 그 조약에 대해서 현실적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혹 뭐 한중 FTA라고 극한시켜도 좋습니다. 그 관련돼서 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하게 한중 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 한중 FTA 그냥 저지입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수축산물은 밀실 협상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민의 생존을 갖고 누가 거래를 합니까?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는단 말은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내용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서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생존이 달린 싸움을 누가 어떻게 농민의 생존을 가지고 거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중 FTA를 막아내기 위해선 청와대 앞에 가서 들어눕든 단식을 하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내는 것이 제 1차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숨 걸고 같이 싸울 농민, 당사자인 농민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 선봉에서 바로 통합진보당 고승환 도지사 농민 후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요. 정의당의 김대훈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의 중심으로서 저희 당이 부족함에 대해서는 뭐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야권 연대를 묻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야권 연대에 대한 어떤 진보당의 생각이 있는지 꼭 그 내용을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진보당이 아니고 정의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당입니다. 예. 저희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획일적인 어떤 야권 연대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역적으로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야권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벌써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고 울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주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야권 연대 제의가 들어오면은 제주 도민들의 어떤 이익과 앞으로의 행복이 도움이 된다면은 충분히 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한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한 번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제주시 외곽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구도심권은 활력을 잃고 있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 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대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지금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뭐 저녁 9시 이후에 뭐 중앙로 쪽을 가보면 굉장히 뭐 불 켜진 가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도심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낙후된 주거 환경과 뭐 주차가 힘든 그런 골목길, 차량 진입이
차량 진입이 힘든 골목길, 또 어떤 안전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구도심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다시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을 차츰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 환경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부터 우선 개발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차츰차츰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발해 나가면은 앞으로 구도심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심으로 될 것입니다. 강은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도심의 장점이라든지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기한 공약에서 무상버스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상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무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단돈 몇천 원도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구도심에 소규모 공원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형 놀이터, 그리고 도서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게 된다면 자연히 부모님들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초등학교, 그리고 남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전략적인 특성화된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곳으로 구도심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도심의 제일 큰 가치는 탑동입니다. 먹돌에 봄알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름다운 탑동 바닷가가 아득히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탑동 복원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고현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구도심이라기보다 사실 원도심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같고요. 저는 원도심 재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생 혹은 리폼, 영어로 리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개발 개념이 아닌 이제 재생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의 내용을 입혀야 됩니다. 제주의 성, 관덕정을 중심으로 했던 제주의 성이라는 그 측면, 지금 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청 불명이 이전돼야 됩니다. 시청 부지, 정부종합청사 옆에 시청 부지에 도청이 지금 이전이 됐을 경우에 약 5,000명 정도의 이 자리에 유동 인구가 발생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소요 비용이 한 1,000억인데 도심재생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청 옮기는 거 제주 발전의 중장기의 큰 그림이다. 관광산업과 상업 중심으로 연동을 개발시키는 것들, 그것이 원래의 취지가 아니냐. 원도심 재생으로 활력을 얻겠다는 것이 저희의 원도심 재생 전략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영보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저는 한 두 가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문화예술 생태지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미 추진되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탐나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2015년까지 이 탐나문화광장이 조성되게 되면은 현재 탑동에서 금산수원지 생태공원과 김만덕 객주터 기념관 등과 복원하고 연계시킬 수 있고, 탐나문화광장에서 동문 재래시장, 오현단, 삼성열, 자연사박물관까지 이어지는 것이 되겠고, 또 탐나문화광장에서 칠성로 상점가라든지 목가나 관덕정, 제주 향교, 용현, 용두암으로 이어지는 도보 관광 코스가 형성되게 됩니다. 크루즈 관광객들도 관심을 갖고 보고 눕고 즐기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탐나 테마 관광 벨트가 되고,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를 입히는 그런 구도심이 된다면 이 원도심 활성 방안은 아주 시일은 걸리지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질문 다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김대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당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작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당이라 자신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저희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도의회에 진출하면 다른 어느 당보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후보 도의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통합진보당 강은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노동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을 씻어주고, 그리고 농민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서민들이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진짜 야당의 모습으로 통합진보당이니까 통합진보당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진짜 야당다운 모습으로 차선의 선택이 아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6월 4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이 세운 정당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정당입니다. 최고의 선택으로 6월 4일 제주도민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고현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어제 장애인 단체가 주최한 장애인 정책 토론회 원희룡 후보 불참하였습니다. 신문을 보면 바빠서 못 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참석 여부 물었다고 합니다. 오실 걸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 당의 신구범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고승환 후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 바쁘지 않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갔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토론회를 홀대하는 후보 도민통합 이룰 수 있겠습니까? 6월 4일 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김영보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46만 7,334명의 제주도 유권자 여러분,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과의 정책 소통을 준비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은 뭘까? 거창한 담론이나 구호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주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이 함께 가는 네. 새로운 성장시대 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새누리당 도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언제나 도민의 마음을 생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정당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4 지방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출연자 4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